저는 올해로 61살입니다. 평생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들 민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30년을 넘게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은 못 보냈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저기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장도 다녀보고 편의점도 다녀보고 배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5이 된 우리 아들은 여전히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그게 제가 버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일용직으로 벌어오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합치면 한 달에 220만 원. 우리 모자는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페이스북에서 좋은 구인 광고 많이 보여. 해외 취업 있잖아, 그런 거. 저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외는 멀잖니.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려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돈은 많이 준대. 월급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여기서는 평생 못 받는 돈이잖아. 저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어디? 캄보디아 한국 기업. 월급 300만 원에 숙식 제공이래. 비자도 회사에서 다 해준대.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이었을까요?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디 있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잘 됐네. 조심히 다녀와. 저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가 출국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따라 공항까지 갔습니다. 민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여행도 보내드릴게.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 조심하고. 힘들면 전화해. 민수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2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아들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여긴 덥지만 괜찮아. 엄마, 일은 좀 힘들지만 할만해. 걱정 마. 엄마,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보낼게.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받아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로봇처럼 딱딱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배경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웃는 소리. 하지만 민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달,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실종됐어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해외 사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민수야.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잠결에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 제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 살려줘. 민수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여기 감옥이야. 감옥. 감옥이라니. 무슨 소리야? 날마다 때려. 날마다. 밥도 안 줘. 물도 안 줘. 민수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사람 죽었어. 지난주에 죽었어. 나도 죽어. 나도 곧 죽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그때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봐, 할멈.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데려가고 싶어.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계좌로 보내. 안 보내면 철컥. 총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시체로 보내줄게. 시체는 무료야.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천만 원.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버는 제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년 반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때리고 있어요. 돈을 보내래요. 안 보내면 죽인대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건이라 저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대사관과 협조하겠습니다. 대사관에도 전화했습니다. 아드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또 기다리라고.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말한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 돈이 저한테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받아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신이라도 있다면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아드님 구출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아드님을 포함해서 한국인 26명이 구출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구나. 우리 민수가 살았구나.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네. 구출됐는데 왜 감옥에 있어요? 범죄 조직 가담 혐의입니다. 현지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피해자예요. 강제로 끌려간 거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빨라야 6개월, 길면 2년까지도. 2년.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다쳤어? 엄마 여기도 지옥이야. 무슨 소리야? 경찰서잖아. 구출됐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여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야. 뭐, 밥도 돈 내고 사야 돼. 한 끼에 10,000원. 물도 돈이야. 한 통에 3,000원. 화장실 휴지도 돈. 선풍기도 돈. 바닥에 누울 자리도 돈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틀째 굶었어. 돈이 없어서 물만 마셨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보낼게. 얼마나 필요해?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근근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꼭 보낼게. 엄마, 여기 사람들이 그래. 돈 없으면 병 걸려도 치료 못 받는데. 지난주에 한 사람 죽었어. 열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다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꼭 데려올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만 원.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제 생활비를 빼면 50만 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조금 덜 먹으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덜 쓰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7시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밤 8시부터 11시까지 마트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20만 원을 제 생활비로 쓰고 50만 원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 고마워. 밥 먹었어. 사흘 만에. 다행이다. 많이 먹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민수와 함께 울었습니다. 2달째, 3달째. 저는 계속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민수가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물을 아껴 마시고 화장실도 참고. 저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웃 아주머니는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캄보디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돈을 보내줘야 밥을 먹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평생 갚을게요. 평생. 저는 마루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10만 원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찧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저는 1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4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빨리 데려오고 싶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일주일 안에 송환 가능합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데려올 수 있어요? 남자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현지에 라인이 있어요. 돈만 들어오면 바로 빼내드립니다. 3천만 원입니다. 저한테는. 어머님, 시간이 돈이에요. 하루하루 더 있을수록 아드님 건강만 악화되는 거 아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믿고 말고는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달에만 3명 죽었어요. 다음은 누굴까요? 어머님 아들일 수도 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쯧.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드님 시체로 받으실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은 전세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개월째.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다가 어깨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10만 원이면 민수한테 2번 더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샀습니다. 하루에 4알씩 먹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갈라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마치 동상에 걸린 것처럼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6개월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나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목소리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엄마,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제 몸무게가 42kg이야.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 이도 흔들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꼭 데려올게. 엄마 고마워,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개월째. 어느 날 저녁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려면 하루에 6천 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밥 한 끼에 6천 원.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개월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이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빨라야 1년은 더 있어야 한대. 1년 그럼 앞으로 4개월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4개월이면 2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200만 원. 이웃들에게 빌린 150만 원을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제가 키운 35년을 함께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일했습니다. 밤 11시에 마트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2시간 자고 다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잤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평생 돈만 보낼 거예요? 차라리 새 삶을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제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못 버려요. 절대로. 9개월째.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기 전에 민수 사진을 봤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간다. 너도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어깨가 쑤셨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레를 끌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10개월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 송환 날짜가 잡혔대. 다음 달 15일.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재판이 끝났대. 무죄야, 엄마. 나 무죄 받았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엄마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한 달. 알았어. 엄마도 한 달만 더 버틸게.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11개월이었습니다. 11개월 만에 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항에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깡마른 몸, 푹 꺼진 눈, 하얗게 센 머리카락들. 하지만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뭐 먹고 싶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끓여줄게.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썰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11달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을.
많이 먹어. 민수는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일 알아봐야지. 그래. 천천히 해. 몸 좀 추스르고. 엄마는? 응? 엄마 어깨. 많이 아프지? 민수는 제 어깨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거 다 알아. 이웃 아주머니들한테 들었어. 엄마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방에서 민수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이야? 응. 씻고 와. 민수가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나와서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자. 그렇게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 일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식 직원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이 아니라 10시간만 일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깨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천천히 갚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민수가 도와줬습니다. 예쁘다, 엄마 그치?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썰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11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내가 할게. 민수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여윈 등이 조금씩 살이 붙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돌려보내주셔서, 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밥을 먹을 것입니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11달의 지옥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함께 밥 먹는 것도 함께 웃는 것도 모두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기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